안녕하세요. 유니티 엔진 그 조작법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차 시에는 잠깐 볼까요? 버텍스, 엣지, 폴리곤이 뭔지, 그 다음에 메쉬가 뭔지, 그 다음에 기즈모. 작업에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세 개 그 씬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쪽이 Z축으로 저 멀리 있어요 하는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유니티에서는 왼손 좌표계라는 걸 씁니다. 왼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가 있고 오른손 좌표계라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데, 일단은 잠깐 이론부터 조금만 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좌표계에는 왼손 좌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왼손 좌표계는 뭐냐면, 왼손 좌표계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왼손을 들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접었다고 치면 이게 왼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디자인 쪽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Y를 나타내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저기 저 사람 좀 봐 이렇게 해서 우리 집게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치잖아요. 이게 Z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이 가리치는 방향이 X 방향, 그래서 라이트 방향을 뜻합니다. 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론트라고 해요. 프론트. 앞 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업 방향이라고 합니다. 업. 기억하세요. 해서, 왼손 좌표계라는 거는, Y축 증가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Z축 증가 방향이 이쪽으로 해당된 그 앞쪽 방향이고요. X축 증가 방향이 라이트 방향입니다. 해서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라는 걸 써요. 일단은. 해서 오른손 좌표계는 뭡니까? 이게 반대 손가락이겠죠. 반대 손가락이면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있고요. 집게 손가락이 있고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서 이게 Y,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이게 X 방향인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고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은 Z 방향이 좀 거꾸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집게 손가락이고, 이게 엄지 손가락이라 치면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어지겠죠. 그죠? 이쪽 방향이 Z 증가 방향이고, 이게 Y, 이쪽이 X.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Y랑 X는 이렇게 똑같이 피벗을 하면 Z 방향의 증가 방향이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냐,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걸 우리는 왼손 좌표계라고 하고요. 왼손.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를 우리는 오른손 좌표계라고 합니다. 해서 잘 기억하세요. 둘 중에서 하나를 두 개 다 기억하기 귀찮다 그러면 일단은 왼손 좌표계를 좀 기억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왼손 좌표계는 우리가 지금 유니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를 쓰기 때문에, 그죠? 해서 다시 한번을 확인을 해보면, 유니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을 더 집게 손가락 방향, 여기 조금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이쪽이 집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엄지,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왼손 좌표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왼손 좌표계가 되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만약에 Z 방향이 늘어난다고 치면 이건 오른손 좌표계가 됩니다. 됐죠? 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보통 얘는 혹시 다이렉트 X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다이렉트 X라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좀 해드릴게요. 이거 윈도우에서 만든, 이게 뭐냐면 윈도우에서 만든 그래픽 로우 레벨
API라고 합니다. 로가 이게 아니죠? 로우 레벨 API.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그 그래픽, 그 3D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한 그 그래픽 API라고 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만든 그래픽 API를 뜻하고, 대표적으로 다이렉트X가 있고, 보통 오픈GL이라고, 이거는 이제 보통 크로노스 그룹이라고, 그 표준화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래픽 랭귀지라고 해서 오픈이라고 앞에 붙는 거는 표준화 그룹에서 이쪽에서 그냥 어떤 스펙을 결정을 해서 그 API라고 해서, API가 좀 여러분에서 좀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 코딩을 조금 하다 보면 그 함수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냥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바퀴가 4개여야 해. 아니면 그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이 있는데 보통 그 다이소 가면 뚜껑 같은 것도 따로 팔거든요. 그죠? 그릇에 뚜껑을 따로 파는데, 이것도 표준화를 안 시키면 각자 그릇마다의 그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실하거나 깨졌을 때 뭔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표준화라는 걸 거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호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서 표준화라는 걸 거치면 부품 수급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빠지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걸로 그냥 바꿔 끼기를 하더라도 뭔가 굉장히 쉽게 개선이 되겠죠. 해서 보통 그런 걸 갖다 표준화라고 하는데, 크로노스 그룹이라는 데에서는 이런 PC 우리 프로그램 관련된 거를 갖다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규격을 맞추면 그 제조사나 그 개발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그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조금 약간 벗어난 얘기니까 해서, 가장 크게는 왼손 좌표기를 쓰는 건 다이렉트X, 그 로우 레벨 API 중에서는 다이렉트가 있고 오픈GL이 있는데, 얘는 MS에서 만든, MS죠? 윈도우 MS에서 만든 로우 레벨 API고, 오른손 좌표기의 그 API는 얘도 로우 레벨이에요. 얘도 그래서 로우 레벨 API 해서 보통 이렇게 나누게 돼요. 대표적으로 다이렉트X 기반으로 보통 쓰는 엔진들, 게임 엔진이나 뭐 컨텐츠 엔진들 보면 얘는 유니티가 있을 수 있고요. 얘는 보통 뭐 3D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맥스나 마야 이런 것들이 오른손 좌표기를 쓰고 있어요. 3D 맥스 있죠? 3D 맥스, 그 다음에 분들이 하는 마야 이런 것들이 보통 오른손 좌표기를 씁니다. 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왼손 좌표기를 쓰는지 오른손 좌표기를 쓰는지에 따라서 데이터가 좀 달라져요.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줄은 아셔야 되고, 유니티는 대표적으로 이걸 전체를 다 기억하기 싫다라고 하면 유니티는 왼손 좌표기를 쓴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좀 무난합니다. 해서 좌표기는 이런 게 있고요. 그죠? 그래서 좌표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나침판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쪽 가리키는 방향이 왼손 좌표기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예를 한번 볼까요? 쉐어드라고 있는데, 쉐어드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처음에 쉐이드가 뭔가요? 음영을 뜻하죠? 음영, 그림자를 갖다 쉐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쉐이디드 이렇게 됐는데, 얘는 그림자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음영을 나타내는 거고,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와이어 형태를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폴리곤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쉐이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폴리곤 상태와 현재 그 폴리곤 얘기했죠. 최소 3D에서 평면을 이루는 최소한의 점의 개수가 3개니까 이게 그 삼각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을 표현하더라도 삼각형 2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현재 그 메쉬, 큐브라는 메쉬, 이게 입방체를 뜻하는데, 입방체의 폴리곤들이 지금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니까, 보통 쉐이디드 이렇게 해서 얘를 좀 놓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거는 지금 좀 알기에는 좀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익숙해지면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 정도만 그냥 그 현재 고 폴리곤을 썼는지 확인하고 싶다 모델이 했을 때만 이렇게 와이어 쉐이드 요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도 좀 괜찮습니다. 해서 자 다시 쉐이디드라고 두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게 나침판에 해당되는 녀석을 자 한번 그 Y를 한번 눌러볼까요? Y 쪽에 있죠? 자 여기 있죠? 크게 Y를 딱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탑이라고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얘가 위에서 보면 카메라가 위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 요거를 변한다는 거는 감독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로 바꾸는 거죠. 카메라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카메라 감독님은 움직이잖아요. 여기 밑에가 카메라 감독님이 보는 눈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카메라는 별 이동 없어요. 자 X 눌러볼까요? 그러면 라이트 오른쪽 방향에서 본 모습인데 카메라 감독님은 카메라 위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감독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Z 하면은 프론트 방향 앞 방향에서 얘를 본 거죠. 그쵸? 우리 Z 방향으로 이렇게 이 물체의 앞쪽 방향으로 와가지고 앞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자, 얘 그럼 대각선 원래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얘 다 그 Alt 누르고 Alt 눌러서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죠? 그죠? 자, Alt 이렇게 자 멀리 있을 때 F 포커싱 한 다음에 Alt 같이 보통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 구도로 보통 세팅을 해놓고 많이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 카메라 감독님 아이콘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기즈모라고 했죠. 얘도 좀 걸리적거리면 여기서 얘를 잠깐 꺼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3D 아이콘의 크기를 줄여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 아이콘으로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퍼스프라고 돼 있어요. 퍼스프 이게 뭐냐면 퍼스펙티브의 약자예요. 퍼스펙티브. 자 퍼스펙티브가 뭐예요?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 얘는 원근이라고 해요. 원근이 뭡니까? 원근이 뭐예요? 멀리 보이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어때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는 것. 지금 보시면 이 아래 보시면 그 저기 멀리 있는 이 큐브는 굉장히 작게 보이고 내 앞에 있는 큐브는 크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우리는 퍼스펙티브 원금감이라고 해요. 해서 보시면 현재 이 씬 있죠? 요거 씬창 촬영장은 지금 펄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얘를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볼까요? 자 쟤를 조금만 저 멀리 치워보면 자 보세요. 가까이 있는 큐브는 크게 보이죠? 그죠? 근데 저 멀리 있는 건 이쪽 큐브를 갖다 Z 방향으로 좀 멀리 보내볼게요. 그럼 어때요? 좀 작게 보이죠? 이걸 갖다가 원근감이 먹이는 촬영장을 갖다가 원금감이 먹이는 촬영장 그 화면으로 지금 촬영장 화면이 있다라는 걸 표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갖다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 아이고 자 잠깐만요. 예. 작게 볼게요. 자 이 박스를 좀 클릭해 보면 조금 옮겨 보면 좀 달리 돼요. 잠깐만요. 잘 안 먹네. 예. 자 보면은 지금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게 ISO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카메라가 제 지금 저기 쪽을 가리키고 있어서 자 여기 iOS 돼 있죠? ISO.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펄스 그죠? 이쪽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눌러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죠? 여기 눌러도 그냥 더 여기 누르는 게 낫겠네. 그죠?
자, 퍼스 있는 데를 한번 누르면 ISO라고 바뀌어요. 자, 보면 자, 다시 아까처럼 제가 바꿔볼게요. 자, 첫 번째 큐브 있는 데로 가고, 첫 번째 큐브에서 저 멀리를 보게 되면 저 원근감이 먹는다고 했는데 얘를 한번 다시 눌러보면 또 어떻습니까? 자, 얘를 갖다 좀 당겨야 되겠다. 저 뭐 너무 멀리 있으니까. 어때요? 원근감이라고는 상관이 없어지죠? 그죠? 상관이 없는 모드예요. 이건 그냥 일반 모드로 변해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나중에 하다 보면 원근감이 있어서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원근감 때문에 좀 이게 이 사물의 크기가 좀 왜곡돼서 보일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게 좀 약간 헷갈리네. 예. 자, 이 크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금 멀리 있어서 이게 좀 확인이 안 되거나 좀 복잡해 보이는 경우에는 이걸로, 자, 원래 원근감을 없애고 이렇게 ISO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원근감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 사실은 아이소메트리의 이게 준말인데, 예전에는 그 3D는 아닌데 그 원근감이 없는 그 3D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게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소메트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장르가 있어요. 장르 게임들이 해서 이렇게 큐브가 올려갖고 이렇게 점프하고 막 올라가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거 약간 3D인데 그 3차원을 표현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3차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퍼즐 게임 같은 거를 그 3차원이 아닌 그냥 뭐 이렇게 현실을 왜곡해서 보인다든지 할 때 ISO 기법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현재 여기 씬창에 있는 것들은 결과물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감독이 촬영을 잘 하기 위해서 그 구도를 잡는 그 화면이기 때문에 결과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iOS로 바꾸던 그 퍼스펙트로 바꿔놓던 이 카메라 감독이 보이는 결과 화면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죠? 변동이 없죠? 얘가 그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반응할 뿐이지, 얘를 변동하거나 에 대해서는 감독의 눈으로 지금 보는 거지 비친 카메라 영상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시겠죠? 그냥 이건 촬영장일 뿐이니까 감독이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카메라 감독이랑.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카메라 감독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메인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는데, 얘를 갖다가 한번 클릭 해보면 지난 시간에 그 카메라 감독님, 자, 레고 블럭이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자, 레고 블럭이 지금 레고 블럭이 세 개로 조립된 그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보셔야 돼요. 카메라 감독님은. 자, 두 번째, 잠깐만. 첫 번째는 뭐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트랜스폼이라는 그 하나의 레고 블럭이고요. 두 번째 거는 뭐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뭐냐면 카메라라는 레고 블럭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기에 레고 블럭으로 이렇게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메라라는 레고 블럭을 보면 얘는 뭐냐면, 자, 그 카메라 감독님도 그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뭐 캐논, 삼성, 뭐 소니 여러 가지 제품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 레고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카메라를 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세팅을 하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는 그 멀리 있는 거는 카메라 감독님 눈에 어때요? 퍼스펙티브가 먹었죠? 원근감이 먹었는데, 자, 보시면 이게, 자, 원근감이 먹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카메라 감독님 두 번째 갖고 있는 레고 블럭에 카메라 전용 어떤 종류인지 갖고 있는 그 레고 블럭을 보시면 프로젝션이라는 항목에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얘가 원근감을 먹게 되는데, 얘를 밑에 보면 오서그래픽이라고 한번 바꿔보시면 이게 사라져요.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자, 오서그래픽은 뭐냐면 직교 투영이라고 그래서, 자, 원근감 자체를 안 쓰겠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 자, 얘를 한번 지금 화면상에서 지금 큐브 1이 카메라 감독님이 보이는데, 자, 메인 카메라 쪽에서 지금 카메라 프로젝션인 모드를 오서그래픽에서 원근을 배제한 직교 투영이라고 해요. 얘는 그냥 원근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바꿔 놓게 되면, 자, 큐브 1을 갖다가 제가
좀 당겨 볼게요. Z 방향에서 당기더라도 어때요? 당기더라도 얘는 변화가 없죠? 왜 변화가 없어요? 원근감이 안 먹으니까. 그죠? 멀리 있는 거 Z축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멀리 보내건 가까이 있건 얘는 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싹 하면 사라지죠. 왜 사라질까요? 카메라 감독님의 시야권은 이쪽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면 카메라 감독님의 시야가 시야 바깥쪽에 지금 빠져 있어서 그래요. 자, 요거를 보면 조금 낫겠다. 자, 보시면 카메라 감독님 여기 계시는데 얘가 지금 카메라 바깥쪽에 있죠?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를 갖다가 다시 퍼스펙티브라고 붙여놓으면 어때요? 이번에는 그냥 이걸 갖다 보통 스펙트럼 아니 플러스텀이라고 해요. 플러스텀 죄송합니다. 플러스텀 해서 전체 쫙 방사하는 형태로 해서 원근감이 먹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자 어서그래픽이라고 하게 되면 직교 투영이라고 해서 자 앞 뒤가 다 똑같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자 해서 자 원근감이 안 먹게 되는 카메라로 변한다. 요거 정도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를 다시 퍼스펙티브로 붙여놓고 필드 오브 뷰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 화각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나요? 화각 가로 종횡비라고 해요. 종횡비 해서 종횡비가 어떠냐? 그래서 필드 오브 뷰에서 FOV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종횡비 그러니까 60%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데 얘를 갖다가 조금만 변해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화면을 잘 보세요. 하면 얘를 갖다가 좀 작게 표현하거나 하면 필드 오브 뷰에 따라서 어때요? 표현이 달라지죠. 그죠? 요거 자체가 변하잖아요. 화각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화각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변화를 보세요. 화각이 좁아지고 화각이 늘어나죠. 그죠? 보통 일반 값이 60인데 이게 좀 이게 변하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 얘를 다시 원점으로 좀 바꿔볼게요. 좀 계산하기 힘드니까 하고 얘는 지금 한 3 정도로 보내놓고 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어디 계셔? 자 하고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 상태인데 조금 뒤로 뺄까? 자 요 상태인데 요 상태에서 보세요. 필드 오브 뷰가 보통 60이라고 했죠? 60인데 얘를 갖다가 조금 당겨버리면 쟤를 잠깐만요. 조금 더 멀리 할게. 자 큐브 1이 좀 멀리 있고요. 자 카메라 감독님 자 이 필드 오브 뷰를 갖다가 제가 보통 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갖다가 쭉 좀 당겨주면 어때요? 당겨지죠? 당겨지는 효과가 들어. 그죠? 자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우리가 보통 FPS 게임을 만들 때 어때요? 저격 모드면 저기 멀리 있는 오브젝트를 갖다가 카메라가 쭉 당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카메라 감독님의 레고 블럭인 필드 오브 뷰의 속성을 갖다가 이렇게 좀 당겨주 수치만 조금 당겨주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쉽게 구현이 됩니다. 뭐 멀리 있는 걸 확대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필드 오브 뷰만 살짝 속성만 당겨주게 되면 요거 나중에 건드리는 어떻게 이거 조작하는 방법들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필드 오브 뷰 항목만 쭉 당겨주면 자 저격 모드로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진 않아요. 자 해서 필드 오브 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뷰 렉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 가로 세로를 갖다 1대1 비율로 봤을 때 x의 시작점이 지금 여기입니다. 유니티는 그 아래쪽 그 왼쪽을 갖다가 0.0으로 잡아요. 해서 얘를 갖다가 보세요. 얘를 갖다가 0.5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x가 0.5 옵셋된 부분서부터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전체를 갖다 1로 보는 게 아니라 0.5 절반만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자, 1로 그렸을 때 이렇게 해서 얘도 0.5 이런 식으로 일부만 카메라의 일부 영역만 쓸 수 있는데 그죠? 이거는 언제 어떻게 좀 이거 나중에 뭐 참고로 제가 그 조금 해보면 자 0, 0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카메라 감독님을 서브로 한 명 더 둘 수가 있어. 해서 자, 요거는 그냥 보세요. 뭐 3D 오브젝트에 밑에 카메라 있네요. 카메라를 하나 더 두고요. 첫 번째 메인 카메라 감독님은 x 0.5부터 시작해서 크기를 x쪽으로 0.5만큼 이렇게 자, 이렇게 갔고요. 자, 두 번째 카메라 감독님은 아니다. 처음에 자 해서 자 보시면 메인 카메라 감독님 지금 카메라 감독님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근데 위치를 똑같은 위치로 좀 잡아줄게요. 1.94 마이너스 4.5 하나죠. 그래서 1.94 마이너스 4.9 하나 하면 지금 그 위치를 이렇게 맞췄는데 아니 5 하나구나. 4.5 하나. 자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이 두 분이 지금 같은 위치에 계세요. 그죠? 자 같은 위치에 계시고 자 같은 위치에 계시는데 자 첫 번째 카메라 감독님 그 크기를 갖다 0.5 해서 0.5만큼만 절반만 그려라 하고 두 번째 카메라 감독님은 X축으로 0.5만큼 이동시키고요. 두 번째 0.5만큼 그려라 하면 어때요? 카메라가 두 개 나오죠? 그죠? 카메라가 두 개 나오고 자 첫 번째 카메라 감독님 X 위치를 제가 조금만 변동을 이렇게 해주고요. 조금만 왼쪽으로 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 감독님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동을 시켜주면 자 요게 VR의 원리예요. 카메라 그 좌우 눈의 시야각도 있죠. 눈의 그 미간 사이의 거리만큼만 조금 떼놓고 이거를 갖다가 두 개로 카메라 감독님을 그 두 분을 넣어가지고 두 개의 영상을 찍어서 HMD에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3D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VR의 기본 원리예요. 이렇게도 이제 사용을 한다 정도만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